우리는 썸이니까 너는 나랑만 밥을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계약관계와 같은 감성적이지 못한 연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근데 제가 좀 말이 세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어장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논제를 우리끼리 토론해서 타파해보는 시간, 시청자 참여형 토크 맛짝 컨텐츠 세계 정상회담으로 제가 돌아와 봤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썸 탈 때 여러 명이랑 연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걸로 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찬성 측에는 커플 한 분, 솔로 한 분, 반대 측에도 커플 한 분, 솔로 한 분 모셔봤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듣기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파이긴 한데요. 여기 기준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얘랑 사귀기 직전이야. 고백만 하면 사귀는 단계까지 왔어. 근데 얘가 나랑 썸 탈 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도 연락을 했었대. 그래도 사귀어야 됨. 찬성 측의 커플 리졸브님. 네, 안녕하세요. 97년생이고요. 커플 얼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조금 안 됐어요. 하이상터의 그 사람, 노래로 플러팅하기 장인. 지나가다가 한 번쯤 봤을 때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쇼츠를 또 지배하고 계신 우리 승비님을 한번 솔로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비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노 음악 유튜버고 정치 유튜버 아닙니다. 사계장터계라고 불리고 있는 유튜버 이승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빈씨가 또 저기 음악 유튜버시라고 하셨는데 전 정치 유튜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난쟁이 석유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말씀해주신 그 정당을 저는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측의 커플 감자돌이님. 04년생이고요. 이틀 전에 딱 3주년이었어요. 커플 3주년? 네. 3주년 때 뭐 해줬어요? 저희 서로 안 해줬어요. 아직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다 가졌다? 얼추. 자, 솔로치기 큐이님. 유일하게 오늘 홍일점이신데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솔로인데 좋네요. 네, 저는 05년생이고요. 솔로입니다. 집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당근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알아보잖아요. 저희 이래서 조금 별론 것 같고 이거는 가격이 조금 괜찮은데 하자가 조금 있네, 비교를 하잖아요. 어쩌면은 평생의 제 반려자가 될지도 모를 그런 사람인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100% 투자할 수 없다. 연애도 약간 좀 이렇게 매물 고르듯이 매물 골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뭐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괜찮아요. 쓰레기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정말 솔직한 토크를 위해서예요. 예.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에요, 쓰레기 리졸브님. 일단 저는 저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내가 좋아서 연애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 명이랑 찔러서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군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 다 고백 오면 감당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저는 썸 탈 때 여러 명이랑 연락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여러 명한테 마음을 줄 수가 있냐? 이건 어장관리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 본인의 여자친구로서 혹은 남자친구 애인으로서 한 명이 딱 지정이 되었을 때 나머지 사람한테 마음을 줬던 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걸 꼭 회수해야 됩니까? 회사 면접을 보더라도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그동안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가졌을 그러한 기대감 같은 거를 줬다고 그걸 회수할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면접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쓰레기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이것조차 부정한다면 그건 너무 공산당이죠. 썸 타는 게 매물 보듯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썸도 사귀기 전에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 면접 전형은 썸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썸 전에 알아가는 컨택 단계에서 이미 면접 전형이 끝났고 썸 탈 때는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선언하지 않은 커플이다. 그쵸. 야, 요거는 또 오늘 수준 높은 토크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찬성 측의 리졸브님.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 물어볼 게 있죠. 그럼 이제 썸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군가는 둘만의 토크가 뭐 새벽까지 이어진다 에서 썸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일주일에 몇 번씩 데이트를 하는 거에서 썸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이렇게 재볼 수 있다 충분히. 근데 그걸 굳이 이걸 딱 기준을 정해야 되나? 애초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썸 타는 그건데 굳이 마음을 그 기준을 정해가면서 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럼 데이트할 때도 뭘 딱 정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딱 정하면 뭔가 아니지 않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승빈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큐리님께서 말씀하신 면접은 썸 이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오케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봅시다. 썸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사로 비유하면 면접이고 썸 단계를 저는 회사의 인턴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오! 자, 인턴을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간을 최소 몇 달 가집니다. 저는 그 단계를 썸이라고 보는데, 그 단계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면접할 때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우리 회사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근데 어찌되었건 한 2달은 우리 회사랑 한번 일해보기로 했어 라면, 저는 회사 차원에서도 야야 얘는 도저히 아니니까 그 사이에 좀 다른 애 좀 알아봐 하는 게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사람하고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돼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검증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인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인턴은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는 거고 썸을 탄다는 거는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서로가 서로 좋아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똑같진 않죠. 아, 그러면은 이거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사실 우리가 연애에서 흔히 통속적으로 쓰레기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러네요. 아니 저는 근데 연애를 낭만적으로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를 한 번쯤 판단해보는, 종속적이지 않고 서로가 건강하게 자유롭게 만날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사회적인 활동들을 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귄 다음에 두 사람 간의 룰을 따로 정하는 것이 맞지, 우리는 썸이니까 너는 나랑만 밥을 먹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계약관계와 같은 감성적이지 못한, 연애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근데 제가 좀 말이 세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어장 아닌가요? 어장이 아니고 이거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관망하는 거죠. 강가에서 이렇게 어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가에서 이렇게 어떤 물고기가 좋을까 관망하는 거다. 낚시를 딱 한 물고기만을 검찍어서 그 물고기만 낚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저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고 전혀 검증의 기회도 부족하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그 물고기에도 안 좋다니까요. 막말로 그 물고기 역시 저에게 낚여져서 제가 키우는 어항 속에 살 때 그 어항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썸까지는 도덕적 잣대보다는 상대방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을 보고 사귄 이후에 도덕적 잣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 그 이전부터 도덕적 잣대를 높게 잡아놓으면 관계는 전 개인적으로 종속적인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썸을 탈 때 다른 사람이랑 만나는 거를 어장이라고 저희는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귈 때 이제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하는 거를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물고기 말씀하셨는데 더 좋은 사람이랑 사귀기 위해서 썸 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사귈 때는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바람을 피실 건가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썸 타실 때 뭐 나 여러 사람이랑 연락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시고 썸을 타시나요? 네. 일단 여러분, 저는 모태솔로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썸을 탈 때는 거의 그 사람한테만 꽂혀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연락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주제에서 찬성 측의 입장을 했냐면, 제가 상대방을 구속하기가 싫어요. 너가 나만 바라봐야 돼. 너 나랑 썸이면 설령 그게 확실한 썸 관계더라도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종속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도 비도덕적인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 잣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주제에서든. 사실 이게 저는 계속 컨텐츠 진행하면서 찬성측이 유리한가 반대측이 유리한가 계속 어드밴티지를 주다가 반대측이 너무 어드밴티지를 줘야 찬성측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원래 찬성측이었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찬성측에 선 이유는 제가 승민 씨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썸 탈 때는 여러 명이랑 연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저는 연락 안 할 거야. 근데 상대방은 그래도 돼요. 왜? 자유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한테 욕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도덕인 거고, 애매한 도덕들 있죠. 썸 탈 때 뭐 연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요런 애매한 도덕적 관념들은 사실 강요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입장 들어보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찬성 측의 커플 리졸브님. 아까 마지막에 승빈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100% 동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그 입장이 맞는 것 같고, 다들 건강한 연애 합시다. 반대 측의 커플 감자돌이님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 명이랑 연락보다는 1대1로 연락해서 좋은 사이가 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서 반대 측에 섰고, 모두들 연애 잘 할 수 있길 그런 응원하겠습니다. 살짝 돌리는 것 같은데 본인 커플이라고 돌리시는 건가요? 자, 승민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썸을 탈 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고 있음을 흘림으로써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해내는 과정 역시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 측의 큐이님. 저는 아직까지도 불가능이지만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죽어도 반대여서 반대하는 사람 만나겠습니다. 자, 요렇듯 오늘 썸 탈 때 여러 명이랑 연락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 또 세계 정상회담 한번 4명을 모셔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 편하게 댓글로
댓글로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거는 너무나도 동의하고 여러분들 댓글이 토론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투기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 비난 같은 건 제가 다 삭제를 할 거고요. 어떤 걸 또 논해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마이크 켜서 하나 둘 셋 하면 유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유바. 아...